2025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26번서부터 30번까지 해설입니다. 26번입니다. 점 A의 좌표는 1,2이고 점 B의 좌표는 5,5입니다. 선분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2,4가 됩니다. 선분 AB의 점 Q에 대하여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최소값은 Q가 여기 있을 때 나타납니다. 또 최대값은 Q가 여기 있을 때 나타납니다. 먼저 최대값을 구해보면 최대값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2,4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이므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1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3차 방정식은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고 두 번째 3차 방정식은 정수인 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a를 근으로 가지므로 이런 식이 성립해서 a가 0이거나 2a제곱 플러스 b-3이 0일 때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a가 0일 때 첫 번째 방정식은 다음처럼 써지고 두 번째 방정식은 다음처럼 써집니다. 첫 번째 방정식은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져야 하므로 b가 0보다 작아야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두 번째 방정식은 0과 마이너스 b를 근으로 갖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방정식이 정수인 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는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2a제곱 플러스 b-3이 0일 때 이때는 b가 3-2a제곱입니다. 이걸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이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방정식이 a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므로 나머지 두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이퀄 제로의 근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정수이므로 알파 베타가 1, 3인 경우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파 베타가 1, 3인 경우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이므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위 주어진 두 번째 방정식은 다음처럼 써지고 이 방정식은 정수인 근을 x 이퀄 5로 유일하게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건에 맞으므로 이런 경우가 답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a-b의 값은 3입니다. 두 번째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이므로 a는 2가 되고 이런 경우에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a와 b를 문제에 주어진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서 방정식을 쓰면 다음과 같고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근을 갖게 되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앞서 구했던 경우에서 나온 3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OP1의 길이는 2고 P1은 원의 접점입니다. P2도 원의 접점입니다. 점 A가 원의 중심이므로 AP1, AP2는 반지름입니다. 한편 삼각형 AQ2P2의 넓이는 삼각형 AP1Q1의 넓이의 4배라고 했으므로 요 길이를 h라고 하면 요 길이는 4h가 됩니다. 이제 삼각형 OP1Q1, 삼각형 OP2Q2가 닮음을 이용하면 이런 비례식을 쓸 수 있고 여기서 R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3입니다. 점 A는 y x 위의 점이고 선분 OA의 길이는 5이므로 점 A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요 반지름도 3이므로 점 A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3이 되어야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m이 7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P분의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이므로 정답은 8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집합 P에는 이런 원소들이 들어있고 집합 P의 여집합에는 이런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6개고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입니다. 한편 조건 가에서 다음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개이므로 X합집합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보다 큽니다. 따라서 X차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1개이고 X합집합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1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X에는 2개의 소수가 들어있어야 되고 또 X에는 소수가 아닌 수 1개가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는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원소의 곱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6개라고 합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 M은 1이거나 4이거나 6이거나 8이거나 9이거나 10이거나 12이거나 14이거나 15이거나 이 9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합 X가 1을 원소로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스몰 m이 1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라지 m이 양의 약수의 개수 16개를 가질 수 없으므로 1은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4가 집합 X의 원소가 될 때 PQ에 따라서 라지 m은 다음처럼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라지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6개가 될 수 없으므로 집합 X는 4를 원소로 가질 수 없습니다. 집합 X가 6을 원소로 가질 때 PQ가 5와 7이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 M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16개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즉 집합 X가 6을 원소로 가질 때 집합 X가 2와 3을 제외한 4개의 소수 중에 2개의 소수를 원소로 가지면 조건 나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갖는 방법의 수 6가지가 되겠습니다. 집합 X가 8을 원소로 가질 때 PQ가 2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 중에 2개이면 이런 경우도 조건 나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소수 6개 중에 2를 제외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옵니다. 집합 X가 9를 원소로 가질 때 이때는 PQ를 어떻게 갖던지 간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6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9는 X의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집합 X가 10을 원소로 가질 때 이때는 앞서 집합 X가 6을 원소로 가질 때랑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집합 X는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 4개 중에 2개를 PQ로 가주면 되므로 이때 만들어지는 집합 X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집합 X가 11을 원소로 가질 때 PQ 중에 하나는 반드시 2가 돼야 되고 Q는 2와 3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중에 하나를 가지면 조건 나를 만족하게 돼서 이런 경우 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와 3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같습니다. 집합 X가 14를 원소로 가질 때는 집합 X가 6과 10을 원소로 가질 때랑 같은 방법으로 X의 개수가 구해져서 이런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X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집합 X가 15를 원소로 갖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X의 개수는 6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X의 개수는 총 38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정근선이 x 이퀄 2입니다. 한편 무리함수는 n,-n에서부터 시작하고 만약 a가 0보다 클 때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한편 유리함수에서 a가 0보다 클 때 a의 e-n은 0보다 작고 x가 n일 때 함수값이 -n이므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만약 a가 n보다 작은 경우라면 정근선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만약 a가 n보다 큰 경우라면 정근선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y fx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아랫부분을 다 위로 꺾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y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 t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실수 t의 최소값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조건 가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유리함수의 정근선은 x = 2이고 무리함수는 n,-n에서 시작합니다. a가 0보다 작으므로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유리함수에서 a의 e-n은 양수이므로 이때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집니다. 정근선은 여기 있고 왼쪽에는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y = fx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경우 y =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y = fx의 그래프를 꺾어 올려 다음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y =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면 y =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 = t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실수 t의 최소값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수 t의 최대값은 n-a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3n이 n-a가 되어야 합니다. 즉 a는 -2분의 1 n이 됩니다. 한편 t가 n일 때는 y = n이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 = 절대값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므로 gn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 나에서 이 값은 2가 되어야 합니다. 즉 x가 5일 때 y = 절대값 fx의 함수값을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 = 절대값 fx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절대값 f5는 그림과 같은 지점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5는 그림에서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2분의 1 n이라고 했으므로 fx를 써보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무리함수식을 잘 보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n+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은 2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n+4는 6보다 큽니다. 따라서 5는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5에서의 유리함수의 함수값이 2분의 3n 이하이고 n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n의 범위가 나오고 n이 18, 19, 20일 때 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한편 5에서의 유리함수의 함수값이 정확히 0이 돼도 y는 절대값 fx와 y = 절대값 f5, 여기서 f5가 0이므로 y = 0,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가 돼서 조건 나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때 n은 11이 됩니다. 즉 n이 11인 경우에도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18, 19, 20과 11을 더한 68이 되겠습니다.